자, 다음은 조달 금액 넘어가겠습니다. 조달 금액도 이제 간단해요. 이제 차입하고 뭐 자본금 들어가고 하는 이제 시점은 이제 굉장히 명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산하기가 쉬운데, 그냥 참조만 하지 말고 여기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콜 하면은 입금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PF의 돈이 그 중에서 얼마가 공사분이고 얼마가 토지분인지 이제 이것도 구분이 돼서 작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나중에 무슨 세금 계산하고 뭐 원가 계산하고 할 때 PF 이자가 저게 이제 공사분이냐 토지분이냐 해서 이제 구분할 이제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차입금 자체는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거는 공사비만큼 공사분 PF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총 한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첫 달에 얼마나 공사비를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콜할 거냐면은 해서 여기서는 직접 공사비 해당하는 게 이제 공사분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직접 공사비 곱하기 저 공사비만큼 이제 대출을 콜할 텐데, 실제 선순위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위 후순위를 이제 2대 8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실제로 대출금을 콜하면서 뭐 선순위하고 후순위를 2대 8로 나누어서 각각 콜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공사비는 뭐 그대로고 이 비율은 이제 고정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계산된 공사분 이제 차입금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0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이제 공사비만큼, 공사비의 80%만큼이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총 합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380억 뭐 정도 되는 이 돈이 전체 선순위 대출 중에서 공사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순위 대출 중에서 토지분이 얼마냐면 PF 선순위 총 금액이 960억이잖아요. 이거 빼기 INF 가서 얘를 해주면 요만큼이 이제 토지분의 대출 금액일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선순위 자금 중에서 공사비 콜 한 것들, 이거 외에 남은 576억은 언제 들어오냐면 명도 철거가 끝난 시점에,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한 번에 들어오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선순위 대출금에서 공사분 이제 콜한 거 뺀 나머지 금액, 이것들은 처음에 이제 토지 살 때 그때 토지분으로 다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576억 원이 차입이 되는 그 시점은 명도 철거일이 될 겁니다. 그때 토지 잔금을 줘야 되니까요. 여기서는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TI의 이제 명도 철거일, 요 날짜에 1이 들어가면 그때 기표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보면 수식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수식이나 결과를 보면 훨씬 이제 이해가 쉬운데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PF 선순위 대출금이 총 900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토지와 공사에 이제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걸 보면, 먼저 공사비는 우리가 가정하기로 위에 공사비 지출되는 거에 80%만큼 공정률에 따라서 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이걸 남겨둔 상태에서 그 외에 나머지 금액들은 토지 살 때 토지분으로 지출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넣어둔 이 수식대로 하면 이렇게 쭉 가다가 명도 철거가 끝나는 그 시점, 잔금 주는 시점에 토지분 576억 원 바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남은 것들은 공정률에 따라서 배분되도록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요거하고 똑같은 작업을 이제 PF 후순위한테도 이제 합니다. 카피한 다음에 수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직접 공사비의 20%가 후순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쭉 이제 드래그 했을 때 구해진 것들을 여기서 다 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후순위 총 차입금에서 방금 계산한
공사분을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돈은 여기 TI 가서 명도 철거일에 나가도록 하는 거죠. 예, 논리는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선순위, 후순위, 공사분, 토지분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특정하게 우리가 이 시트에서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비율이 고정돼 있어야 되고 얘는 요게 고정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순위하고 이제 스케줄은 똑같은데 금액만 이제 2대 8인 이제 그런 캐시플로우가 나오겠죠. 이제 차입금을 조금 복잡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PF는 공정률에 따라서 이제 캐피탈 콜을 하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한도 안에서 콜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돈이 기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로는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합니다. 이제 준공일 날 한 번에 다 들어오니까 여기 가서 모기지로는 선순위 그냥 금액 곱하기 TI 가서 준공일 요 날짜 F로 찍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후순위도 AR 가서 후순위 금액을 곱하기 TI 가서 준공일 찍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선순위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드래그 했어도 되죠. 금액은 고정해주고 얘도 고정해주고 드래그를 하면 모기지로는 이렇게 배분할 필요 없이 공사가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한 번에 일시에 기표되는 형식으로 됩니다. 이제 차입금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자금의 소스가 이제 보증금입니다. 그 보증금도 뭐 특정한 시점에 이게 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그 우리가 스케줄에 맞게 고려를 해줘야 되죠. 보증금의 금액은 임대율에 따라서 따라 늘어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좀 계산하기 편하게 먼저 보증금의 이제 매 기말마다 그 잔액이 어떻게 될지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의 기말 잔액을 구하려면 먼저 다 임대됐을 때 그러면은 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는 걸 먼저 한번 좀 계산해 볼게요. AR에 가서 전체 면적이 다 임대가 되면 이게 다 임대가 되면은 그때 보증금이 얼마인가? 보증금 단가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꼽혀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99억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이 이제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증가에 대한 가정을 여기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률.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할 때 보증금 뭐 이거 다 같이 이제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1.2%만큼 이제 상승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보증금은 원칙상 건설이 다 끝나야 들어오지만 시점을 생각하면은 매달 1일에 보증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에 보통 전달에 말일에 이제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그 완성이 돼야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임대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개시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보증금이 들어올 리는 만무하지만 어쨌든 셀은 이 시점으로 일단 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논리는 간단한데 물가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보증금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제 그게 이제 수식이 조금 있어야죠. 먼저는 해서 요 다 그 임대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값 있잖아요. 저거를 일단 시점부터 먼저 조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1 더하기 답보. 그죠? 그러니까 이 99억 8,300만 원은 2021년 현재 100% 임대되면은 저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사업에서 준공되고 보증금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 그게 얼마가 되냐 하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죠. 이거에다가 이제 승을 해줘야죠. 이제 몇 승을 해주냐면 이 누적 연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요 시점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요거 빼기 1 한 것만큼 이제 승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해당 열의 시점까지 이제 계속 증가한 이제 금액이 되겠죠. 화폐의 시간 가치만큼.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곱하기 TI로 가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 누적 임대율이 있어요. 임대된 만큼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돈은. 저건 지금 100% 임대된 그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저만큼 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임대율,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임대됐나 하는 그 임대율만큼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 보증금이 우리 계좌에 들어있는 기간은 보유기간이죠. 일단 보유기간만큼 보증금이 들어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1년 차의 NOI를 계산하려면 위에 1년 차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실제로 다 임대가 됐을 때 우리 계좌에 남아있는 그 보증금의 잔액입니다. 요거를 F4 곱해주고 얘도 고정시켜주고 F7은 따라오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따라와야 되니까 일단 이제 놔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끌어보면 보증금이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되면은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이제 공증률까지 가면은 보증금이 이제 꽉 차죠. 꽉 차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증가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증금이 이제 상승하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됐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한다 어쩐다 했을 때는 이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F 시점에서부터 얘는 요거 빼기 요거, 그러니까 이번 기 잔액 빼기 전기 잔액하면 이번 기에 보증금 늘어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게 하면 되는데 요거를 뭐 끝도 없이 적는 게 아니고 이번에 if 문을 해볼게요. F3 이 달이 요 TI로 가서 매각 1년 차 끝나는 요 시점보다 작으면 적고 그렇지 않으면 봉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3은 따라와야 되고 요 날짜는 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빼는 건 따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쭉 끌면 됩니다. 이제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면은 설명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윗줄은 이달에 이제 새롭게 보증금이 얼마 들어오냐 하는 거고, 요 밑에 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냐 하는 건데, 우리가 계산은 밑에 걸 먼저 한 다음에 요 달에서 요 달을 빼서 이 달을 계산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차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넣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증금을 1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하면 얘가 이제 조금씩 더 들어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임대료 조정하면서 보증금 인상할 때마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금 흐름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타인 자본 조달입니다. 차입금과 보증금의 조달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본금인데 뭐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자본금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자체는 공사 기간 중에 그 공사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증액이 있으면 증액할 때,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걸로 가정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종 같은 경우는 토지 계약일 날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데 가보면은 1종 자본금이 토지 계약일 날 560억 들어오잖아요. 이게 TI의 토지 계약일 날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추가 조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없는 걸 해놨는데 추가 조달이 있다면 이게 0이 아니라면 거기다 곱하기 TI 가서 추가 조달은 이제 준공 후죠. 이제 준공일 이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이 이제 두 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실제로 우리 시트에서는 이제 한 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고정을 시킬게요. 4를 고정시키고 시점은 놔두고 금액 고정시키고 시점 놔두고 그다음에 이종도 똑같습니다. 가서 이종 준공 전에 140억인데 얘는 토지 계약일 날 들어오고 더하기 혹시 이제 준공 후에 추가 조달이 있으면 더하기 곱하기 TI 가서 준공일 날 들어와라. 얘도 금액은 고정을 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끌어주면 뭐 실제로 시트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지만 혹시 나중에 우리가 뭐 자본과 관련된 가정을 바꿀 수도 있어서 실제 숫자는 이때 한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수식 자체가 그리고 개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토지 매입 가격, 부대 비용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건설 비용도 공사 비용과 그 다음에 보전 등기 비용 계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달 금액에서는 이제 차입금, 보증금이 있는데 차입금을 합계를 안 했네요. 차입금이 PF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모기지론도 선순위, 후순위, 여기까지가 이제 차입금입니다. 그다음에 보증금은 뭐 따로 합계를 낼 게 없고, 자본금은 한 칸 앞에서 700억을 조달하고, 그다음부터 우리 가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본금까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요게 이제 투자와 조달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각종 투자비가 어느 시점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걸 충당하기 위한 각종 이제 조달 금액은 어느 시점에 얼마가 이제 들어오는가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이제 NOI까지 작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무제표 작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